진도가 애매하게 끝나는 걸 막기 위해서 오늘 진도부터 달릴 거고요. 빠듯하게 나갈 거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3번을 보시면은요. 자, 가우스 성질 오늘 테스트는 처음 보겠지만 첫 번째 성질입니다. 요 2x가 넘어가면 2x 플러스 1이 있겠지. 그럼 가우스의 연산 결과는 항상 뭡니까? 그렇지, 정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가우스 5 빼기 마이너스 2x 이거가 정수이므로 우변도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럼 좌변이 정수니까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우변도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얘가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2x 플러스 1이 정수면 누구도 정수가 돼야 되는 거야? 2x에다가 1 더했더니 정수래. 그럼 2x도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2x도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럼 2x가 정수면 또 가우스 성질 중에 더하기 빼기 할 때 정수는 가우스 기호 밖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이 밖으로 쓱 빠져나오면 5에 잠시만 이렇게 줄게. 너희 잘 보십시오. 5 빼기 마이너스 2x가 있습니다. 얘가 정수고요. 얘도 뭐가 됩니까?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 5 빼기 마이너스 2도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5 빼기 2x 요거도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5 빼기 2x가 정수니까 가우스 값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5 빼기 2x가 2x 플러스 1이랑 같구나. 얘를 알 수 있고요. 넘기고 넘겨주시면 4는 4x가 됩니다. 따라서 x는 1이구나. 얘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일단 빨리 정수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어. 5-2번이었고요. 5-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3번은 정수의 분류인데 정수의 분류는 지난 시간에 수업을 좀 했습니다. 그때 연은 빠졌었는데 연은 복습해서 왔습니까? 영상 봤어?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4로 나눈 나머지가 4인 정수입니다. 여기서 보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기억 조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다 니은 조건,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억을 먼저 써먹든 니은을 먼저 써먹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니은부터 들어갑니다. 그 정석 답지랑 좀 다르게 푸는데도 같은 답이 나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먼저 건드리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정수를 4m 플러스 1 이거라 하자. 그때 m은 정수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자, 여기 니은 조건에다가 기억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정수 m을 세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m을 어떻게 주냐면 m을 3n이라고 한 개 주고요. m을 3n 플러스 1로도 한 번 주고요. 그 다음 m을 3n 플러스 2라고도 한 번 줍니다. 이때 n은 정수로 주는 거지. 자, 파란색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 보면 정수를 몇 조각 낸 것 같아고요? 3조각 냈죠. 그러면 정수를 3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먼저 딱 적용을 시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됩니까? 4n 플러스 1은 여기 집어넣으면 12m. 그렇지, 12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희고 네. 연락해봐야 돼요. 네네. 자, 그러면 12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3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얼마인 겁니까? 얘 3으로 딱 보면 3 곱하기 4n에다가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1, MOD 3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럼 문제 조건에 만족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도 이제 요 조건을 보면 4m 플러스 1이라는 거는 m자리에 얘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12mn에다가 플러스 4가 됩니다. 5 아니에요? 너무 암산해버렸나? 다시 4배에 3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1이 돼서
12n에다가 더하기 5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로 보입니까? 그렇지, 2로 보이죠. 그래서 MOD 3입니다. 아, 그럼 얘도 안 맞아 떨어지네. 그렇다면 이제 4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얘를 집어넣으니까 4배에 3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1이 있는 거네요. 그럼 얘는 12n에다가 더하기 9가 되는 거고, 얘는 딱 맞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렇다면 니은을 만족하는 것 중에 기억까지 만족하는 거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몇 번째 겁니까? 세 번째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겨먹은 놈들은 전부 12n 플러스 9꼴이 된다는 것이. 따라서 12n 플러스 9꼴. 그때 n은 정수가 됩니다. 자, 요게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은 위에 1번이랑 문제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12n 플러스 9 이 녀석이 100보다 얼마? 100보다 작은 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얘가 10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수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0보다는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요때 n은 뭐가 되냐면 정수거든요. 그러면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초의 정수는 누구일까요? 그렇지, 1이 아닙니다. 0부터 가능하죠. 마이너스 1은 안 되고요. 그럼 0부터 시작해서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쭉쭉쭉 가서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 그렇지, 7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몇 개 있다라는 소리야? 그렇지, 1부터 7까지 아니죠. 8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가로 2번보다는 소가로 1번이 조금 더 집중돼서 공부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3으로 나눠서 지거나 아,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까? 오케이, 미안합니다. 좀 지워주십시오. 쏘리. 맞네요. 여기 지금 떨어지거나라고 돼 있으니까 다르게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여기에서 보시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기억에 해당하는 모든 수들을 이 동그라미 안에 모으겠습니다. 이미지를 시키는 건데 니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것들을 니은 동그라미 안에 다 모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겹치는 부분을 내가 뭐라고 할 거냐 하면 디귿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은요. 일단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3K꼴입니다. 3A꼴입니다. 근데 요때 A는 뭐가 돼야 될까? 그렇지. 요때 A는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0부터 100 사이여야 되거든. 그럼 이거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요런 꼴이 되는 거고 따라서 33개가 되는 겁니다. 니은을 한번 볼 거예요. 니은을 보면 4b에다가 더하기 1꼴이고요. 그 다음 b는 정수가 되는 요런 꼴입니다. 그럼 요게 10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20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b에다가 0부터 넣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0부터 얼마까지? b는 0부터 24. 그렇지. 24까지 넣을 수 있네요. 아, 그래서 몇 개가 됩니까? 25개가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보십시오. 디귿번이 무슨 꼴이 되는 겁니까? 12n 플러스 얼마? 그렇지. 12n 플러스 9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n은 정수가 되겠죠. 뭐 12c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n은 얼마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봐서 알겠지만 7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개수는 앞에 거 두 개는 뭐 하고? 그렇지. 33이랑 25는 더해 주시고 8은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50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 좋은 문제였고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4번은 화목반 애들은 묻던데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5-4번. 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제곱근과 세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곱근과 세제곱근도 그냥 나중에 수원에서 되게 배울 거고 교과 과정에는 없는 거라 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자주 나오죠. 그래서 A의 제곱근 이런 멘트가 자주 나옵니다. 자, A의 제곱근 그러면 뒤에 X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요 녀석의 정의가 뭐냐 하면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를 찾습니까? 그렇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 그래서 X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의에 따라서 수식을 세우면은요, X를 제곱했더니 A가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요 X를 우리는 A에 뭐라고 합니까? 제곱근이라 합니다. 아, 근데 얘를 풀어보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생기니? 루트 A 이렇게 적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2가 생략된 겁니다. 생략. 약속. 그래요? 그렇다면 또 어떤 멘트가 나올 수 있냐면 A의 세제곱근이라는 게 있지. 2제곱근에서 2가 생략된 거고요. 세제곱근에서 3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뒤에 x를 줄 수 있는데요. 그럼 요 녀석의 정의는 뭐냐 하면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응? 네,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 저거 이름 세제곱 근 아니에요? 아, 세제곱 근. 네. 여기가 근이 되겠습니다. 잘 보셨고요. 그럼 얘는 수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정의에 따라 수식을 세우면 x를 몇 제곱 했더니 그렇지. x를 세제곱 했더니 누가 되더라? a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플러스만 안 돼요. 그렇죠. 요거는요. 그냥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몇 차 방정식입니까? 3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a의 세제곱근은 요것도 x값 자체를 a의 세제곱근으로 보는데요. 왼쪽에 또 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얘도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제곱근은 일단 몇 개 있어야 됩니까?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것도 있고 실수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녀석의 일반적인 형태는 수1에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요것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제곱근을 없애주시면은요.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얘를 보고 판단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25의 제곱근, 5의 제곱근, 5의 제곱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식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x제곱이 얼마다? 5. 그렇지. x제곱이 5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루트 5.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3학년 1학기가 할 때 배웠습니다. 플러스를 5의 무슨 제곱근이라 하고 양의 제곱근이라 하고 마이너스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수인 거 두 개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로 들어 보시면은요. 8의 세제곱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건 x를 세제곱했더니 8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방정식을 풀려면 8을 좌변으로 넘겨야 됩니다. x 세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이 돼가지고 0이 되고요. 그럼 얘는 곱셈 공식에 의해 가지고 x-2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인수에서 x는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지, x는 2라는 제곱근이 한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근의 공식을 쓰면 짝수근의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갔습니까? 음수가 들어갔습니까?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없거든. 이런 걸 무슨 수라고 하냐면 허수라고 합니다. 다음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푸니까 x가 2라는 실근이 한 개 있고요. 실근. 그 다음에 허근이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해가지고 허근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가 있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푼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장난만 좀 익히면 됩니다. 말장난. 자, 말장난이 뭡니까? 우리 배웠잖아. A의 제곱근 요거 하고요. 그 다음 vs 비교해야 되는 게 제곱근 누구? 그렇지, 제곱근 A.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A의 제곱근은 방금 풀어봐서 알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근데 옆에서 제곱근 A는 그냥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그렇지, 루트 A라고 적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조금 헷갈리게 번역이 된 건데 이 정도는 뚫어내셔야 된다는 거지. 이거 왼쪽으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건 수 1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감을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어떤 것도 알아야 되냐 하면 현성이 고통받고 있네. 자, 얘 한번 보겠습니다. x 세제곱이 8이다 그러면은요. 자, 얘가 실근하고 허근하고 합쳐가지고 몇 개 있습니까? 3개. 그렇지, 실근과 허근 합쳐서 3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앞으로 허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실근에만 관심이 있거든. 실근을 빨리 찾는 방법은 3을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x는 세제곱근 루트 8이라고 적는 거지. 근데 8은 2의 몇 제곱입니까? 세제곱이죠. 그래서 요 루트랑 세제곱이랑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2가 딱 나온다 해서 실근이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엄밀하고 자세한 거는 수원에서 하고요. 실근을 빨리 찾는 방법은 3을 넘기면서 세제곱근을 적어주시면 된다. 이런 거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문제 풀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하여라. 1번 한번 보십시오. 제곱해서 구가 되는 수. 이게 9제곱근의 정의지. 그럼 수식으로 떠오르는 건 누구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니까? 9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3이다. 해가지고 자,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기호로 나타내면 루트 9다. 맞나 틀렸나? 틀렸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바닥에 고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9의 제곱근이라는 요 멘트 자주 나온다 했죠? 9의 제곱근 그러면 떠오르는 수식이 누구랑 같습니까? 1번이랑 같은 거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바르게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죠. 4번 보십시오. 제곱근 9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제곱근 9는 그냥 루트 얼마가 되는 거지? 3. 그렇지, 루트 9가 되는 거라서 그냥 3이 돼야 됩니다. 이때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빠져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3번하고 5번 중에 하나가 답인데
자, 9의 제곱근은 했습니다. 9의 제곱근은 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 맞는 말 틀린 말? 도와주십시오.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3은 9의 제곱근이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지,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자,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찝찝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게 맞아. 3번이랑 5번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그걸 빼고 보면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시 뭐라고? 그 9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3이잖아. 이거는 9의 제곱근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해야 맞는 말이고요. 밑에 거는 3은 9의 제곱근 중 하나이다. 이 뜻인 것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앞뒤로 바뀌는 건데 뭐가 달라요 하는데 공룡은 파충류지만 파충류라고 해서 다 공룡인 건 아니거든. 다시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만 그냥 3은 9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은 그냥 번역을 하면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기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은 이런 쪽이 강해져야 되는데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루트 앞에 누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2가 생략되어 있거든. 그래서 요 2랑 루트는 한목입니다. 그래서 제곱해야 벗겨지는 루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사라지면서 요 안에 숫자가 하필 뭐기 때문에 짝수기 때문에 뭐가 생겨줘야 됩니까? 그렇지, 절대값이 생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요, 중식은 제곱이랑 루트랑 없어지면서 2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올 건데 그 녀석이 짝수였기 때문에 절대값이 붙어줘야 된다. 요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 안에 거 부호조사가 돼야 된다는 소린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렇지, 얘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하나 갖다 붙죠. 그래서 부호가 뒤집혀서 나온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을 보시면 또 문제에서 주어진 중식을 보면 또 제곱이랑 이거랑 없어지면서 절대값이 붙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되는데 자, 요 녀석은 a 플러스 1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2 한 거랑 같거든. 이 완전 제곱식 바로 보여야죠. 그럼 저 녀석은 항상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그냥 스르륵 뭐가 없어지면 되지. 그래서 그냥 위에 거 적을게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준식은 절대값 a-1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a가 1보다 작으니까 대표값 0 정도 생각해보면 얘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면서 절대값이 붙는다. 그거는 수능 칠 때까지 알아야 되는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요 다음 보기를 보시면 여기가 홀수입니다. 얘가 홀수일 때는 절대값 같은 거 붙을까 안 붙을까? 붙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수원을 배울 때 설명을 좀 할 수 있고요. 1번 준식을 보시면 3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5의 세제곱 이거는 잘 보십시오. 누구를 3번 곱하는 거야? 5를 3번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5잖아.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랑 같아 달라? 똑같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준식은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꿔 적으면 세제곱이랑 얘랑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값 같은 거 안 붙어. 홀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도 보십시오. 2번도 준식을 보시면은요. 홀수일 때는 되게 편합니다. 홀수일 때는요. 요 루트랑 세제곱이랑 없어지면서 아무것도 붙이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다 튀어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 루트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a가 살아남죠. 그래서 얘가 그냥 a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짝수면 절대값, 홀수면 그냥 이렇게 되죠. 자, 3번 준식 한번 보십시오. 루트 안에 거 바로 좀 보여야 되는데
이거 루트 안에 누구 세제곱입니까? x 마이너스 y. 그렇지. 3제곱분 루트에 x-y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 봤자 여기는 홀수라고요. 이게 홀수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긴 하는데 절대값 없이 나온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구분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미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곱근의 계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1번부터 4번까지는 중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루트 2개짜리는 루트 하나로 흡수할 수 있고 루트 1개였던 거는 각각 쪼갤 수 있다. 제곱만큼은 밖으로 밀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로 뭉칠 수 있다. 제곱만큼은 밀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집중해서 보라는 거는 2번입니다. 자, 이 2번을 보시면은요. 이걸 굉장히 원칙적으로 가보면 루트 a 제곱의 b가 있습니다. 1번 성질에 의해 가지고 얘는 루트 a 제곱과 루트 b로 쪼갤 수 있는데 여기는 앞에 있는 1번 성질을 쓴 거죠. 한 덩어리였던 걸 두 덩어리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는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면서 뭐가 붙어야 됩니까? 그렇지. 절대값이 붙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a에다가 루트 b. 원래는 이렇게 나왔어야 돼. 절대값 a에 루트 b.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기 보면 우변이 절대값 없이 그냥 a 루트 b거든. 왜 그런 걸까요? 얘가 갑자기 a 루트 b라고 우변에서 나와 있잖아. 그 a가 0보다 큰다. 그렇지. 어디에 있는데? 저기. 그렇지. 여기 있잖아.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고. 문제 조건에서 a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저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으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야. 절대값 a 루트 b. 자, 그래서 이번의 결과도 조건을 써먹어서 그런 거고요. 정성에서는 어드바이스나 노트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어드바이트를 보시면은요. A와 B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에 주의하길 바란다. 다만 A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되면서 우리는 또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제곱근에 관한 어떤 지수 법칙이나 계산 법칙은 수학 1에서 다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는다. 뭐 이렇게 때립니다. 5라는 자체가 뭐 워낙 없던 거니까 교과 과정에. 자, 그래서 보기 4번으로 갑니다. 자, 보기 4번에서 보시면 1번 같은 거는 잘 봐봐. 이거 밀어내기 하면 여기 루트 안에 얼마 남습니까? 3이 남고요. 얘도 밀어내기 하면 얼마가 남아? 3이 남지. 그럼 얘가 전부 루트 3에 관한 식이니까 사실은 다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1번, 2번, 3번까지는 여러분들 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4번만 집중하겠습니다. 정석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요. 4번을 보시면 루트 한 덩어리는 두 덩어리로 쪼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준식은 루트 6분의 루트 5 이렇게 쪼갤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루트 10분의 루트 3 이렇게 쪼갤 거고 루트 15분의 루트 2 이렇게 볼 겁니다. 유리화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연산을 하면은요. 요렇게 딱 곱하면 루트 2분의 1이 남고요. 그 다음 요렇게 딱 곱하면 루트 2분의 1이 남습니다. 그 다음 분배를 해주면 루트 5랑 루트 15랑 계산하면 루트 3분의 1이 남고요. 루트 6이랑 루트 2랑 계산하면 루트 3분의 1이 남습니다. 이 정도 약분은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빼서 얘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됐고요. 빨리 갑니다. 자, 유리화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트 2분의 3이 있습니다. 이거 유리화하려면 R을 얼마 곱해야 됩니까? 루트 2를 곱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곱하는 거 맞습니까? 그게 몇 번 동그라미 내용이야? 1번 동그라미입니다. 루트 2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한번 곱한다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있습니다. R을 위로 얼마 곱합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렇지.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곱한다라는 게 그냥 이 뉘앙스죠.
여기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아래 위로 똑같이 곱한다.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아래 위로 곱한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새로운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건 4번하고 5번인데요. 4번에서 세제곱근이 나온다고요. 세제곱근이 나오면 저 세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곱셈 공식 중에서 7번을 이용하는 겁니다. 7번이 뭐였더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얼마야? A 플러스 B. 그렇지.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그렇지. 잘 외우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를 A 대신에 3제곱근 루트 X로 주고요. 여기를 3제곱근 루트 Y라고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A 대신에 이걸 주고 B 대신에 이거를 주면 여기다가 적당한 수 얘를 딱 곱해주면 좌변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녀석의 세제곱과 이 녀석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X 플러스 얼마? Y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3제곱근 루트를 없애려면은 요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뒤에 똑같이 곱한 숫자는 곱셈 공식 중에서 여기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곱셈 공식 몇 번을 응용하는 겁니까? 7. 그렇지. 그래서 곱셈 공식 곱공 7번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면서 조금 보여주도록 할 건데, 자, 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를 유리화하여라. 1번 안 하겠고요, 2번 안 하겠고요, 3번 안 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다 한 거니까 4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은요. 자, 이게 곱셈 공식 몇 번 이용한다 했지? 7번. 7번 이용한다 했거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곱하기 어떤 수를 곱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얘가 A고 얘가 B고 두 개 빼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뒤에 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 와야 되거든. 야, A 제곱이라는 건 3제곱을 루트 5를 몇 번 곱하는 거야? 2번 곱하는 거지. 그럼 이건 3제곱을 루트 얼마라고 적을 수 있을까? 한 덩어리로 만들면 3제곱근 루트 5의 제곱. 그 다음에 3제곱근 루트 5 곱하기 2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이니까 3제곱근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곱할 수 있지. 그거를 아래 위로 똑같은 수를 곱합니다. 3제곱근 루트 5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3제곱근 루트 10이라고 적을게. 그 다음 3제곱근 루트 4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똑같은 수를 곱한 겁니다. 아래 위로.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밑에 거 보면 얘가 그냥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보여야 되거든. 얼마로 보입니까? 그렇지. 여기가 5 빼기 2로 보여야 돼. 그리고 여기가 3제곱근 루트 25 3제곱근 루트 10 3제곱근 루트 4 루트 안의 값이 다르니까 이게 동류항이 아니야. 동류항이 아니니까 그냥 저대로 놔둬야 됩니다. 5 빼기 2만 3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가 일단 유리수가 됐으니까 유리화는 된 겁니다. 막 되게 매력적인 이론은 아닙니다. 오케이, 4번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거면 이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치시고, 자, 경시인문이나 이쪽에서는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자, 이중근호라는 건 이런 거죠. 공식입니다. 루트에 A 플러스 B에다가 2 루트 AB 얘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기 쉽네요. 여기 합이 있고요. 여기 곱이 있으면 이중근호라는 건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거거든. 저런 걸 계산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식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두 번째 공식이 루트에 A 플러스 B에다가 빼기 2에다가 AB를 줍니다. 그럼 얘는 루트 A 빼기 루트 B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A가 B보다 더 큰 수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내가 프로포를 한번 해보죠. 프로포 1번을 한번 해볼 건데 좌변을 건들건들 했더니 우변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좌변을 보면은요. 재배치를 할 건데 재배치를 해주면 A가 있고요. 2루트 AB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습니다. 자, 요때 A의 변화만 잘 집중하면 되는데 A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A 제곱으로 바뀝니다. 루트 A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2루트 AB.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표기법은 조금 달라졌지만 등호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잘 보십시오. 등호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게 무슨 식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완전 제곱식으로 보입니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으로 보이죠. 그럼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면서 뭐가 붙어야 됩니까? 절대값 루트 A에다가 루트 B가 되는데 그럼 문제에서 있잖아. A하고 B는 양수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 양수기 때문에 그냥 루트 A에다가 루트 B다 라는 좌변에서 시작했는데 우변이 탁 튀어나와 버리죠. 아, 좌변을 건들건들 하니까 우변이 나오는구나. 그래, R1  쉽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이너스 프루프는요.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면 이 조건이 왜 주어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를 쳐다보시면은요. 누가 이거 지금 이 자체가 마이너스일 때 양수가 되는 겁니까? 음수가 되는 겁니까? 요 조건이라면. 그렇지.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트 A 빼기 루트 B라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앞에 숫자 2가 딱 고정돼 있어줘야 되거든. 저 2는 결국 무슨 식을 만들 때 쓰는 걸까? 그렇지. 완전 제곱을 만들 때 쓰기 위해서 2는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를 합과 곱의 데이터로 나눠서 보면 그 각각의 루트를 씌워서 더하기는 더하기로 빼기는 빼기로 적으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런 거 문제를 풀어봐야 아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보십시오. 루트 안에 루트가 있습니다. 일단 무슨 근호입니까 이거? 루트 안에 루트가 있으니까. 그렇지. 요거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이중근호입니다. 이중근호를 보면 10과 21을 빨리 합과 곱으로 보셔야 됩니다. 얘가 누군가의 합이고요. 얘가 누군가의 곱입니다. 그렇지. 3하고 7이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준식을 딱 보자마자 큰 수에다가 작은 수를 더하면 된다. 3, 7이었으니까. 이렇게 풀어버린다.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2번을 보시면은요. 7 플러스 4 루트 3입니다. 완전 제곱식 증명을 해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4자리에 반드시 누가 와줘야 됩니까? 그렇지. 2가 와줘야 되니까 필요 없는 2만큼 다시 도로 넣어버립니다. 그럼 얘는 7 플러스 2에다가 루트 얼마가 되죠? 1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강제로 만들고 나서 여기를 합과 곱의 데이터로 본다고요. 숫자 누구누구 보입니까? 3, 4. 그러면 여기가 큰 숫자부터 먼저 적습니다. 루트 4니까 얼마라고 적고 2라고 적고 루트 3이라고 적는 거죠. 3번은 치우고요. 필요 없어서 4번 갖고 왔습니다. 4번을 보니까 두 번째 루트 앞에 누가 없어. 여기 2가 없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밀어내기를 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거는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준식을 2를 강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수꼴로 쳐다봅니다. 이런 게 아이디어죠. 그럼 우리의 목표에 맞게끔 아래 위로 얼마를 곱해야 될까? 2. 그렇지. 2를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8 빼기 2 루트 15가 되고요. 루트 큰 거는 한 덩어리는 각각의 루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8하고 15를 빨리 합과 곱으로 봐야지. 숫자 누가 떠오릅니까? 루트 53. 3하고 5가 떠오르죠. 그래서 루트 2분의 큰 거를 먼저 적습니다. 5에다가 3을 빼라. 이렇게 주는 거죠. 마지막에 유리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10에다가 루트 6을 빼는 거구나. 요게 이중근호를 푼 거죠. 야, 그럼 생각을 해봐. 5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3이 필요가 없어. 3분의 그렇지. 3은 뭐 해주고 넣어버리고 이만큼은 뭐 해주고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나옵니다. 지금 해보십시오. 아니기 때문에 정석을 펴서 답을 확인해 보십시오. 뭐 풀어보기 위해서 낸 건 아닙니다.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금 발성이랑 똑같은데 일단 무슨 근호입니까 이거? 네, 이중근호입니다. 그러면 루트 3 앞에 지금 누가 없는 게 보여? 루트 2가 없는 게 보이죠? 2가 없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무슨 취급해야 됩니까? 그렇지. 방금 해봐서 알겠지만 분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보시면은요. 너희 그래도 편례수를 좀 잘 봤다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는 아니다. 괜히 헛짓하지 맙시다. 자, 준식 보겠습니다. 준식은 루트 1 플러스 너 한번 해봤으니까 바로 적을게. 2분의 4 플러스 2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뒤에 거는 루트 원래는 1분의 뭔데 아래 위로 2를 곱해서 2분의 4 빼기 2 루트 3 이렇게 적는 것이. 그럼 얘는 합과 곱으로 보면은요. 루트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보이고요. 합곱. 그럼 뒤에 거는 루트 2분의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보입니다. 합곱. 자, 두 개를 뺐더니 루트 3은 사라져버리고 루트 2분의 2가 남네요. 얘는 루트 2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72에서 얼마만큼 밀어내고 시작합니까? 이만큼 밀어내면 루트에다가 11 플러스 2루트 얼마까지 갑니까? 18.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러면 합곱법에 얼마 또 오릅니까? 3하고 2하고 군 거 맞습니까? 그걸로 하면 끝나기 때문에 얘는 내가 풀이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DIY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산수니까요. 자, 그렇다면 5-5번 갈 건데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1번은 그닥 뭐 재밌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요 2번은 중등심화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초빈출이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해주면 돼. 상상만 좀 해봅시다. 얘 밀어내면 루트 3이 남고요. 밀어내면 루트 3이 남고 밀어내면 루트 3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다 동류항이라서 루트 3에 관한 어떤 값이 될 거고 그걸 유리화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워낙 쉽기 때문에 DIY로 남기겠습니다. 이런 건 스스로 공부를 하십시오. 근데 2번 같은 거는 중등심화 최상위 수학만 봐도 나오는데 의외로 못 푸는 애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 자, 준식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볼게.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요 녀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할 거고요. 그때 나는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요 녀석을 이렇게 감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3이랑 빨간 괄호를 한 번 더 했다고요. 그럼 뒤에 꼭 해야 되는 숫자는 루트 3에다가 빨간 괄호를 한 번은 뭐 해야 될까? 왜요? 그렇지. 빼주는 게 그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루트 3에다가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꼭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합차가 됐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해주면 앞에 거 제곱하면 3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2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분자를 풀어주면 루트 3 빼기 루트 2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십시오. 야, 여기서 있잖아. 제곱을 전개했을 때
3이 사라진다는 거 보입니까? 네. 3이 사라지고 가운데 거에 영향을 받으면 결국 분모에 얼마가 남을까? 이루트. 그렇지. 2루트 2가 남는 거고요. 여기가 루트 3에 루트 2에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처음 귀찮지만 아래 위로 루트 2를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4가 되고요. 혼자는 루트 6에다가 2에다가 루트 2가 되겠지.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끝. 그래서 이 덩어리째 하나의 숫자로 보고 합차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그냥 최상위 수학에 또 한 문제 있죠. 이제 맞춰내야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식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2 빼기 3분의 1에다가 1 빼기 4분의 1이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때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가지고 막 그 번분수 취하고 이러는데 필요 없습니다. 아래 위로 적당한 수를 곱할 겁니다. 여기다가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버릴 수 있는 숫자 누구 있죠? 그렇지. 12를 항마다 곱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앞에 거 12 곱해서 24고 빼기 4가 되고요. 12 빼기 얼마가 돼? 3. 이런 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간다고. 그래서 번분수 모양은 아래 위로 적당한 최소 분배수를 곱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든다.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수분의 분수 1분의 1로 보려면 이만큼이 최소한의 번분수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네모 상자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게 상식일까요? 이 긴 짝대기를 보면 얘가 분모고요. 얘가 분자입니다. 분모 분자에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항마다 얼마를 곱한다? 루트 2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항마다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 정도 암산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준식을 보시면은요. 일단 파란 박스에 걸리지 않는 건 그대로 다 적어줘야 돼. 그래서 1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다 적어주는 거고요. 이제 파란 박스의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데 분자를 보니까 루트 2 빼기 1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모를 보니까 일단 여기다가 루트 2 빼기 1을 곱합니다. 루트 2에 루트 2 빼기 1을 곱하고요. 뒤에 거에다가 곱하면 그냥 빼기 얼마가 돼버립니까? 1이 돼버리지. 여러분들 이 발상 따라오십니까? 현성이 하는 거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 보겸이는 어떻습니까? 다 맞네요. 이해돼? 선우는? 먼저 선자에 어리석은 웃자인가? 그 누구보다 먼저 어리석다 이런 뜻인가? 아니 천천히 봐봐.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봐봐. 그럼 요 모양이 나오잖아. 네. 여기다가 얘를 곱해봐봐. 아, 뭔 아들이니까 얘가 나오잖아. 그건 안 믿어.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봐봐. 이제 요 알겠어요. 모양 나오지.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1에다가 루트 2 빼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루트 2 빼기 1 그대로 적고요. 요거 분배 법칙에서 다시 적어봅시다. 요거 분배하면 2가 되는데 얘랑 계산하면 1이 되고요. 요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1 플러스 루트 2에 이 뒤에 거 이거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데 얘 박으면 플러스 1로 바뀌겠지. 이런 거 유리한 우리 엄청 많이 해봤잖아. 그래서 루트 2 빼기 1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식 전체를 들고 다니는 이런 연습도 꼭 하셔야 됩니다. 됐어. 요거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됐고요. 민재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5-5번이었고요. 5-6번입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이거부터 마스터 하십시오. X하고 Y가 약간 켤레 관계에 있으면은 첫 번째 누구부터 구하냐 하면은 합과 곱을 구합니다. 합곱. 이 합곱의 데이터는 너무 중요해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죠? 2루트 3이죠. XY는 얼마입니까? 1. 그렇지. 1이 된 거리네.
학교 꼭을 알죠. 그래놓고 이 복잡해 보이는 수식을 다 변형해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3x 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3y 제곱 얘는 재배열을 해보면 3배의 x 제곱 y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5xy가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변형 따라오십니까? 얘는 3배의 잘 생각해봐.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적었습니다. 원래는 뒤에 누가 있어야 돼? EX. 빼기 2xy가 있어야 되는데 영향받고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 마이너스 6xy가 되는데 얘까지 계산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11xy가 되지. 뭐 이 정도는 이제 해줘야죠. 곱셈공식도 끝났는데.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합자리에 집어넣으면 3 곱하기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빼기 얼마가 되고 11이 돼. 36에서 11을 빼니까 얼마가 되죠? 25가 되는구나. 얘를 알겠습니다. 할만하네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 곱셈 공식 중에 몇 번 공식입니까? 와 이거 보고 곱셈 공식 안 떠오릅니까? 하는 것들 다 제시어 쳐야 되잖아요 지금. 곱셈 공식 몇 번? 10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곱셈 공식 10번의 또 다른 이름은 복 2012. 자, 요런 것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보시면은요. 2번을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준식은 재배열을 해보면 4제곱 더하기 y 4제곱에다가 x제곱 y제곱입니다. 곱셈 공식 10번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얘를 보시면은요. 4제곱에 4제곱 이거 어떻게 구한다 했죠? 제곱 더하기 제곱을 다시 뭐 해야 돼? 제곱을 해야죠. 그런 거 모르면 대화 안 됩니다. 제곱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얼마만큼 필요 없습니까? 이걸 이렇게 적을 거면 EX 제곱 Y 제곱. 그렇죠. 2x제곱 y제곱인데 얘까지 생각하면 빼기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거는 아까 했었는데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빼기 2xy에다가 제곱 빼기 xy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다는 거 이해됨? 네. 그렇다면 중괄호 안에 거 얘 얼마로 보입니까?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12에다가 빼기 얼마? 2를 해서 제곱을 하는 거고요. 얘는 1의 제곱이니까 1이라고 나온 거지. 100 빼기 1이니까 그냥 얼마가 돼? 99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자, 5-7번은 문제를 보십시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3학년 때도 했습니다. 근데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무슨 근호가 나옵니까? 무슨 근호? 이중근호가 나오죠. 빨리 2를 째려 보셔야 되고요. 여기를 합과 곱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저거 얼마로 보입니까? 합곱.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은 뭐 더하기 뭐? 그렇지. 루트 3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볼 수 있죠. 루트 3이 대충 1.7이니까 저거 얼마쯤 됩니까? 2.7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약 2.7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정수 부분 A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소수 부분 B는 생긴 그대로에다가 누구를 빼버리면 됩니까? 그렇지. 정수 부분 2만큼을 빼면 되겠지. 빼기 2를 본다. 그럼 루트 3 빼기 1이잖아. 자, 그러면 A, B를 구했습니다. 2번 문제에서 구하라는 준식 한번 보십시오. 그럼 B분의 1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요. 빼기 B에서 A를 더하면 루트 3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얘는 각각 유리화해도 되지만 그냥 통분하는 느낌으로 유리화하는 게 낫습니다. 통분한다 치면 두 개 곱해서 얼마로 보입니까? 2로 보이고요. 그럼 지그재그로 올리면 되니까 암산도 되는데요. 저기서 저걸 빼는 거니까
그렇지. 2가 돼가지고 1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까지 할만합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네. 3번은 DIY입니다. 쉬워서 안 하는 겁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1번하고 2번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8번 별표. 5-8번 별표. 자, x가 루트 2 빼기 1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 하는데 가장 꼴추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진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루트 2 빼기 1의 세제곱도 하고요. 제곱도 하고요. 이것도 계산해서 종류한 계산 쭉 하면 답은 나와. 근데 그렇게 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루트만 남기고 양변 제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루트 남기고 양변 제곱. 그렇게 해야지 루트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루트만 남기고 양변 제곱해야 되니까 1이 좌변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x 플러스 1이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양변 제곱을 하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넘겨주시면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0인 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갑자기 두 번째는 뭐 할 거냐 하면은 직접 나누기를 할 겁니다. 차수가 낮을 때는 사실 그냥 바로 해도 되는데 차수가 높을 때는 이게 편해요.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해주면 뼈대만 갖고 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왠지 3차, 2차, 1차, 빵차 이렇게 갖고 왔고요. 0이 되는 놈을 건드리셔야 됩니다. 얘를 갖고 와주시면 2차, 1차, 빵차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자, 첫 번째 몫을 얼마 갖고 옵니까? 1. 그렇죠. 1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1, 2, 마이너스 1. 주르륵 빼면 1, 5, 2가 됩니다. 두 번째 몫 또한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2, 마이너스 1. 두 개 빼면 3, 3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무슨 식으로 정리하면 검산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검산식. 이런 핵심어를 좀 외워주셔야죠. 검산식으로 적어보시면 x 세제곱 3x 제곱 4x 플러스 2라는 거는 얘로 나눴잖아. 그러면 x 제곱 2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3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일부러 있잖아. 0이 되는 놈으로 나눈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앞에 게 전부 얼마로 죽어버립니까? 그렇지, 얘가 0으로 죽어버린다. 아, 그럼 남는 건 3x 플러스 3밖에 안 남는데 여기에다가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x 플러스 1 자리에 얼마 넣으라는 게 보입니까? 루트 2. 그렇지, 루트 2가 보입니다. 그래서 3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의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십시오. 2번은 이건 나오면 있잖아. 공부 안 하면 못 풉니다. 잘 보십시오. 3제곱근이 있습니다. 이 세제곱근을 없애려면은 양변을 얼마 해야 될까요? 양변 세제곱을 해야 되거든. 근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일단 뭘 쓸 거냐면 상식.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미안.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다. 자, 요 녀석은요. 원래 공식으로 치면 A 세제곱에다가 3A 제곱 B에다가 3AB 제곱에다가 B 세제곱을 주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거를 그냥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AB 플러스 그렇지. 3AB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A 세제곱, B 세제곱 묶어내고요. 3AB로 묶어내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문제 풀 때 뭐 할 거냐면 요 녀석을 유즈할 거고요. 요 녀석을 사용할 건데 계속 잘 보십시오. 전체 세제곱이라는 걸 좀 편하게 하려면 곱의 데이터와 합의 데이터도 알아두면 좋겠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뭔 소리지? 그래서 솔루션 봐가지고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런가 봐봐. 냄새가 풀풀 난다고요. 얘는 뭐 해야 간단해집니까? 각각은 세제곱 해야 간단해지는 거 아닙니까? 세제곱 해야 간단해지는데 또 몇 제곱이 있어 하필? x 세제곱이 있습니다. 양변 뭐 하라는 소리일까? 그래, 양변 세제곱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 양변 세제곱을 하라는 소리니까 나는 이렇게 볼게. x는 3제곱권 루트에 더하기 3제곱권 루트에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전체 세제곱이잖아. 전체 세제곱은 얘를 본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을 갖고 옵니다. 앞에 거 세제곱 하면 뭐로 갖고 와야 됩니까? 써주십시오. A 세제곱짜리에 뭘 갖고 와야 돼? 10 플러스 얼마? 루트 108. 요게 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뒤에 거 세제곱이니까 B 세제곱 하면 뭐가 와야 됩니까? 10 마이너스 루트 108.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아니 잘 이해가 안 되면 요 녀석이 지금 이만큼을 내가 A라고 보고 요만큼을 B라고 봤을 때 요게 A 세제곱이 온 거고 얘가 B 세제곱이 온 거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선생님. 네. 근데 저기 X 세제곱 맞나요? 아, 네. 작은 X 세제곱 맞습니다. 자, 그러면 A 세제곱, B 세제곱까지 온 거 맞습니까? 그럼 뒤에는 플러스 3에다가 곱이 와야 되거든. 그럼 얘네 둘을 한번 곱해보십시오. 얘네 둘을 곱하면 세제곱권 루트 안에다가 두 개 곱했는 거 봐봐. 100 빼기 얼마? 100 빼기 108이 되는 거 이해돼? 그래서 빼기 얼마가 나옵니까? 8.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뭐 했는 꼴이 나옵니까? 더한 꼴이 나와야 되는데 하필 그 더했는 꼴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 돼 있습니까? x라고 한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더하기로 적는 게 아니라 여기를 x라고 적는 걸 애들이 잘 모른다고.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할 거면. 그래서 요게 곱의 자리고요. 요게 합의 자리인데 합이 하필 x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부 안 하면 저 빨간색 x 못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삭삭 사라져가지고 20이 될 거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되는데 이거 얼마로 보일까? 마이너스 2. 그럼 다 계산하면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이렇게 적었더니 좌변이 뭐였지? x 세제곱이었나? 그럼 얘만 넘겨보십시오.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6x가 얼마야? 20이지. 그게 딱 문제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문제거든요. 공부 안 하면 못 풉니다.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어떻습니까? 이해됨? 세훈이들 이해돼? 이해가 되는데 복수 테스트 칠 때 못 적어내는 건 가장 병신 같은 짓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집에 갔다 오면 적어낼 수 있는 친구가 가장 현명하다 했고요. 가장 현명한 건 아니지. 지금 이해가 되는데 복태 칠 때 적어내는 게 가장 현명한 거고요. 하다못해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공부를 해서 깨우쳐 오셔야죠. 연은 어떻습니까? 네? 선우는? 됩니까? 오케이. 근데 뒤에 거 뭐야? 3등 조건이네. 5분만 쉬고 있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무리수가 서로 같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계속 길게 보기 싫어서 서로 상에 같은 등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리수가 뭐 할 조건? 네, 상등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밑에 예를 보시면은요.
수식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뭡니까?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할 것 같아? 두 개를 비교하십시오. 실수 조건이 있고 여기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유리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실수 조건이냐 유리수 조건이냐가 중요한 거지 수식에 집중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얘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인 경우는요. x 플러스 루트 2y는 0이다. 이 수식을 만족하는 x, y를 잡아낼 겁니다. 그럼 얘는 가장 간단하게 0,0을 주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00 줄 수 있고요. 이건 만들어내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2를 줬다면 그러면 얼마 줘도 될까? 루트 2. 그렇지. 루트 2를 주면 등호를 성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얘를 사인 세타를 줬다면 사인 40도 이런 거 줘버립시다. 얘를 사인 40도 줄 거면 뒤에 y 자리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사인 40 이런 거 줘버리면 되는 것이. 이런 거 집어넣으면 등호 성립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파이를 줬다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아니죠 루트 2분의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그냥 강제로 만들면 됩니다. 야, 이렇게 만들면 수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럼 만족하는 해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걸까? 그렇지 무수히 많습니다. 많을 다짜죠.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옆에 거랑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를 하는데 똑같이 x 플러스 루트 2y인데 는영을 줍니다. 근데 xy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리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얘는 뭐가 되지? 유리수가 됩니다. 얘는 뭐가 됩니까? 무리수가 되는 거지. 유리수에다가 루트 2를 곱했으니까. 그런데 단 한순간 y가 뭐가 된다면 유리수. y가 0이 된다면 얘가 뭐가 될 수 있어? 유리수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는 기본적으로 연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얘네 둘은 적당히 더해가지고 뭔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서로가.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그러면 능량을 만족시키려면 이 무리수가 0이 되기 위해서 y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0 될 수 없고 x도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0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x, y라고 하면 0,0 이거 말고는 다른 건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숫자를 막 생각해 보십시오. x하고 y에다가 유리수를 넣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수식을 줘놓고 실수 조건을 주냐 유리수 조건을 주냐에 따라서 답의 개수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무리수, 루트가 있을 때 유리수 조건을 주면은요 이게 유리수가 되고 얘가 무리수가 되면서 이쪽에 있는 숫자를 여기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이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잘 보시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리수 상등으로 들어갑니다. 박스 한번 보십시오. 자 A, B, C, D가 무슨 수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리수.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유리수고요. 그 다음 루트 m이 무슨 수다? 무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루트 m이 무리수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m은 뭐가 안 된다는 소릴까? 제곱수. 그렇지. 제곱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a 플러스 b 루트 m이라는 건 얘는 확실히 유리수고 얘는 확실히 무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랑 무리수랑 더해가지고 얘가 얘를 없앨 수 있냐?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만족하려면 얘도 0인 거고 얘도 0이어야 된다. 그래서 a도 b도 다 뭐다? 0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a 플러스 루트 bm이라는 거는 이거는 0 플러스 0 루트 m 이렇게 보면 a가 0이고 b가 0이구나 이렇게 계수 비교로 해도 되죠. 그런데 얘를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1번에 증명을 갖고 오죠. 자, 증명 부분에 뭘 주장할 거냐면 클레임 주장해라 임마.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요렇게 할 거면 단 A하고 B는 무슨 수가 돼야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유리수. 그렇지. A, B는 유리수가 돼야 돼. 자, 예를 주장할 겁니다. 자, 그럼 프루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루프. 이 그 유명한 무슨 법을 쓸 거냐면 귀류법을 한번 써볼 겁니다. 여러분들 귀류법 기억하십니까? 귀류법이 무슨 법이냐면 모순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순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귀류법으로서 B가 0이 아니라고 해보자. 자, B가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에서 있잖아. A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B 루트 M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근데 B는 0은 아니니까 B로 또 나누면 됩니다. 그럼 루트 M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요렇게만 해도 좌변은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얘는 무리수죠. 우변은 무슨 수입니까? 유리수. 그렇지, 얘 유리수입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어떻다라고 돼 있어? 같다라고 돼 있죠. 뭐가 발생합니까? 모수. 그렇지,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럼 너희가 한번 따져봐봐. 한 줄 한 줄 보면은요, A가 우변으로 넘어가는 이 항이 잘못됐습니까? 이 항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B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잖아. 근데 나누기가 잘못됐습니까? 나누는 거 전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문제가 없는데 왜 모순이 발생했지? 애초에 이 가정이 뭐겠다?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귀류법에 의해서 B가 얼마라는 거야? 0. 그렇지, 귀류법에 의해 B는 0이라는 거지. 야, 그러면 준식, 이 클레임식에다가 B에 0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A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0. 0이다를 알 수 있지. 이렇게. 이 증명을 이해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이해하는 거를 지나서 스스로 백지에다가 이걸 다 적어낼 수 있는 게 실력이지, 이해하는 건 너 말고도 충분히 많은 애들이 해냅니다. 그러니까 적어내십시오. 자, 2번을 보시면은요, 약간 개수 비교법 느낌입니다. A는 누구랑 같아야 돼? C. C랑 같아야 되고 B는 D랑 같아야 됩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요, 증명 2번을 해볼 건데, A 플러스 B 루트 M, 얘는 C 플러스 D 루트 M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변의 거를 싹 다 좌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A 빼기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T의 루트 M이 됩니다. 요게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요게 지금 1번에 의해, 1번 동그라미에 의해, 이건 아까 전에 방금 증명을 했잖아. A 빼기 C 자체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B 빼기 T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고, C랑 같아야 되고, B도 뭐랑 같다? D랑 같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 자, 그렇게 치면은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유리수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줬더니 그냥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같아야 되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아야 됩니다. A는 누구랑 같고 B랑 같고 M은 누구랑 같다? N이랑 같다. 이렇게 주는 거고요. 또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루트가 막 튀어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게 0이 되어야 된대. 그러면 A, B, C가 각각이 얼마였다는 소리야? 0이었다. 자, 그렇다면 2번 같은 것도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2번 같은 거 보시면은요, 이것도 기류법으로 갑니다. 기류법에 의해서 MN이 지금 같아야 되는데 M과 N이 서로 다른 수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과 N이 다르다고 해보자.
자, m과 n이 다른 수니까 a 플러스 루트 m은 b 플러스 루트 n인데 넘기고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넘기면 a 빼기 b가 되고요. 루트 m 빼기 루트 m이 됩니다. 그러면 m과 n이 완전히 똑같지 않는 한 얘는 계산 결과가 더 되든 안 되든 간에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무리수. 무리수죠. 그럼 얘는 유리수인데 얘는 무리수라고요. 또 뭐가 발생했습니까? 그렇지. 등호라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류법에 의해 가지고 mn이 서로 어떤 수라는 걸 알았습니까? mn이 서로 같은 수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mn이 같은 수면 여기다가 다시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a 플러스 루트 m은 b 플러스 루트 m이 되는 거고. 그럼 양변에 누구 없애버리면 됩니까? 루트 m을 없애버리면 되지. 그러면 a는 다시 누구랑 같아요? b랑 같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a와 b도 같았고 m과 n도 같아야 됩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쉽게 넘어갑니다. 자, 넘겨주시면 5-9번이랑 10번 두 개는 그냥 워낙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지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DIY 하시면 되고요. 워낙 쉬운 거기 때문에 토요일에 우리는 5단원에 관련해서 그 기본 문제랑 유제에서 랜덤으로 테스트 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보십시오. 5단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거라서 DIY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테스트 없어요? 토요일에 복습 뭐 친다 했죠? 토요일. 5단원이요. 그렇지. 5단원 필수 예제랑 유제에서 랜덤으로 나올 거니까 둘 다 공부해 보시고요. 그거 통과하면 주말 테스트 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숙제가 뭐냐 하면 쌤은 없습니다. 대신 그 정석 5단원 연습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